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고성은입니다.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과 이와 관련된 주요 노동관계법에 대해 안내드리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 운영으로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통해 어려운 노동관계법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 책자를 보시겠습니다. 이 자가진단표를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등 주요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 책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먼저 왼쪽 줄에 법조항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차례대로 진단사항 및 방법, 진단 결과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보시기에 진단사항대로 지금 이행하고 계시면 결과에 준수 체크, 아니시면 미준수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진단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진행하면서 오른쪽 화면에 자가진단표 서식을 보여드릴 텐데요. 설명 들으시면서 해당 내용에 바로바로 체크해 나가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미준수에 체크된다고 해도 이번 교육을 통해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자가진단표의 법조항 아래에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고 1페이지의 근로기준법 제56조 등과 같이 5인 미만 미적용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입니다. 사업장에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는 것은 사업주 여러분이나 인사노무 담당자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계약서라는 것이 법률 용어도 있고 해서 작성하는 것부터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급여나 근무 조건이 정해지면 바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 서류로 작성해서 서명하고 한 부씩 서로 나누어 갖는 것인데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께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노동포털에 표준 근로계약서를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인 법정 요구 항목이 모두 들어있으니 그 양식의 개별 사업장에 맞는 내용을 추가하여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준 근로계약서를 활용하신다는 전제로 표준 근로계약서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작성하실 때 우선 필수 항목인 급여 조건 관련된 것이 있어야 하고요. 근무시간, 휴일과 휴가, 그리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업무 장소, 그리고 업무 내용도 의무적입니다. 덧붙여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최저임금입니다. 2025년도 최저임금 고시액은 1030원입니다. 이 금액은 모든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아야 할 최소한의 시간급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업주께서는 잘 아실 것이라 봅니다. 전 지역 전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항목이므로 정기근로감독 시 적발되면 확인 즉시 지급 조치하여야 하고 다른 사항들보다 엄히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은 임금 등 금품 지급입니다. 노동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임금 관련인데요. 그만큼 이것을 법과 근로계약에 맞춰 하시고 계신지에 관한 감독이 저희 근로감독관의 주된 업무이기도 합니다. 일단 내용을 보시면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체의 금품이란 보상금, 퇴직금 등 사장님들에게 사전에 지급 의무가 있던 모든 금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임금은 통화, 즉 돈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약속된 정기급여일에 전액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리 지급은 되지 않고 한 달 단위를 초과하여 정기 지급되는 상여나 연차수당 같은 것도 정해진 날이 따로 있으면 맞춰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산수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 잔업이라고 하는 정해진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 또는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덧붙여서 심야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 근로로 연장이나 휴일 근로가 아니더라도 기본으로 통상임금의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이나 1급, 월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산수당을 산정할 때 또 하나의 예시로 휴일 근로를 하다가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1.5배에 0.5배를 더하여 2배를 지급해야 됨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2021년부터 법정 의무화된 사항인데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임금 세부 내역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요. 임금 명세서의 법정 기재 사항인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과 각 항목, 임금 계산 방법, 공제 내역, 그리고 초과 근로 발생 시 그 시간까지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시면 되며 예시 자료는 옆에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시간 관련입니다. 일단 법정 근로시간이라고 하면 최대치를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18세 미만의 경우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고요. 그 이상의 근로를 많이들 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것은 연장 근로라고 하여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시간입니다.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연장 근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는 1주 12시간이 한도입니다. 여기서 1주는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40시간에 12시간을 더하면 52시간이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 52시간 제도는 여기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연장 근로 한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연소자, 산후 1년 미만 여성, 임신 중 여성에 대해 각각 달리 한도를 두고 있으니 사업주분들께서는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보다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을 휴게해야 합니다. 보통 전일제 8시간 근로자인 경우 1시간의 식사시간 부여 방식으로 주시게 되는데 분할해서 부여해도 되고 요식업과 같은 경우는 별도의 브레이크 타임을 마련해도 되지만 어쨌든 8시간 기준 합산 휴게시간 1시간 이상은 꼭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주휴일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일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만근하면 1일은 유급으로 추가 지급하는 방식인데 보통 월급제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에 주휴수당이라는 부분이 따로 드러나지 않지만 시급제나 1급제의 경우에는 그 주에 만근을 하였다면 휴일에 쉬더라도 1일치의 추가 1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휴일의 개념은 꼭 토요일이나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업종의 특성상 다른 날로 정하고 서면 계약한 후 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추가로 최근 개정된 법제도 중에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전부가 유급 휴일로 적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날 근로하는 경우는 그 근로자에게 앞선 금품 지급 항목에서 설명드렸던 휴일 근로 가산수당 1.5배가 지급돼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휴가 제도는 연차 유급 휴가가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휴가를 받게 되고 만 1년이 되었을 때 그 첫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휴가를 받아 햇수로 2년차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휴가를 받고도 1년간 미처 사용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사용기간 1년이 지난 다음 달에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고, 이때 미사용 1일당 1일치의 통상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성과 연소자의 경우 노동관계법에서는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성인 여성이 밤 10시 이후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임산부와 18세 미만 연소자의 경우 밤 10시 이후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 시 노동청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고, 산후 1년 이내 여성의 경우 연장 근로가 1일 2시간, 일주 6시간, 연간 150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출산, 육아 관련하여 조금 더 살펴보면 출산 휴가는 90일 이상 부여하고 그중 최초 60일은 유급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신부는 연장 근로를 금지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는 올해 법 개정된 사항으로 휴일 등을 제외한 순수 근로일 기준으로 2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여성 근로자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 신청 시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 모성보호 항목의 경우 특성상 해당자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진단 결과란에 별도로 해당자 없음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라는 것은 사업장 내의 일종의 인사노무 관련 법 규범과 같은 것이고, 흔히들 사규라고 하는 것 중 노동관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취업규칙에는 기본적으로 근무시간, 휴게,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임금 계산 방식, 지급시기, 퇴직급여, 모성보호, 안전보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 등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그 외에 포상이나 복지 등 인사노무제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특히 불리한 변경은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당연히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에도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로 저희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표준 취업규칙의 형태로 자료를 게시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사업장 상황에 맞춰 작성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법적 의무를 마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에 시행되어 시행 5년이 넘었지만 아직 사업장에 괴롭힘 발생 사실이 없었다면 관련된 사업주의 의무와 조치사항이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경우가 많은 분야로 당부드릴 사항이 많지만 이번 시간에는 취지상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해 진단 결과가 있었으므로 체크한 경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이행해야 할 조치들이 있는데요. 일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부 신고가 있을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주가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에 대해 예를 들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피해자에 대한 휴가 조치나 심리적 안정 조치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적이 없는 경우 진단 결과란에 해당 없음으로 표시해주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주는 당연하겠지만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직접 해서는 안 되며 그 외에도 매년 전 직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가 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사업주 및 전 직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 자료나 홍보물을 게시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사이에 성희롱 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실 확인 조사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의무가 있고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차별금지입니다. 사업장의 비정규직, 예를 들어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과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정규직인 무기계약 근로자, 통상 근로자, 직접 고용 근로자와 비교하여 실제로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상여금, 성과급, 복리후생수당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해당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급여형, 즉 DB형이면 금융기관과 같은 연금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급액이 법정 퇴직금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 즉 DC형이면 근로자 계정에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게 되면 기간에 따라 지연이자까지 납입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활용한 자가진단 방법과 이와 관련된 주요 노동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가진단을 하신 결과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등재되어 있는 노무관리 가이드북에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노동법 준수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